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이 민주당의 폭정, 악정, 그리고 또 이 무능한 외교, 이러한 문제점들이요, 이 도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제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민주당의 이러한 이 문제점, 제가 적시해서 여러분들께 논평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지금 이제 해양오염수 방류 문제가 국내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프레임 완전히 걸고 있는데요. 이게 뭐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민주당의 반대 반말이, 이게 반발이 말이죠. 이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면 뭐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다뤄할 이슈를 갖다가 정치 공세적으로 이 팩트를 왜곡해서 지금 여론전에 지금 나선 지 오래가 됐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민주당이 볼 때 생각보다 잘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또 사고를 일으켰느냐. 이제 태평양 도서 연안 국가들한테 편지를 다 보냈어요. 그것도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교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요. 매우 이례적으로 이 정당의 이런 이 활동에 대해서 외교부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게 뭐 외교 참사 국제망신 하더라도요, 이 정도의 국제망신과 외교 참사는 상상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사고가 아닌가.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사고는 말이죠, 이재명 이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비선 실세 문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이 사법 처리가 됐지만은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친명 일색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게 바로 뭐냐? 김은경 혁신위예요. 김은경 혁신위 이제 공개가 됐을 때도 7명 정도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5명이 친명 일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명계에 대한 친명의 선전포고다, 이러한 비판까지 나온 바 있는데, 자, 오늘 TV조선에서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요, 자, 이게 누가 추천했느냐? 과연 김은경이를 누가 추천했고 이례경이를 누가 추천했느냐? 이게 이제 사실상의 관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TV조선이 폭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요, 여러분들 이름이 굉장히 생소해요. 이한주라는 전에 경기연구원장 이한주가 추천했다. 그래서 지금 이한주가 말하자면 비선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TV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거는 뭐 이 스포츠계인데 이미 말이죠, 이 우리 축구계 이런저런 이 스캔들들이 많이 그동안에 언론에 이 회자가 된 바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축구계 안에서의 뭐 이 선수와 축구협회 임원진 간의 갈등 관계라든가 등등, 지난번 월드컵 때 일부 노출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게 아니고 국가대표 선수 스트라이커, 그냥 뭐 익명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A씨의 이 사생활이 지금 어느 여인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폭로가 돼서요, 이게 지금 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대대적으로 지금 특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 한번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대한민국 뭐 여러 이 잘하는 운동들이 스포츠가 많지만요, 축구라든가 야구는 대표적으로 이 국제적인 그런 그 인지도까지도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구 대표 선수의 한 분이 이런 스캔들에 휘말린다. 이거 그러면요, 금방 내 외신까지 타고 돼 있어요. 이것도 국가 위신과도 관련된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한 선수의 그냥 뭐 무명 선수의 스캔들이다, 그러면 이건 뭐 보도 가치가 없겠죠. 그러나 국가 대표 선수의 복잡한 스캔들,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망신거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 글이 올라오는 SNS에 지금은 비공개 전환으로 돌린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이 축구계의 이 국가대표 선수예요. 이분은 지금 국가대표 공격수입니다. 이 A씨인데 이 사람의 사생활이 좀 복잡하다, 그래서 상당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A의 사생활,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제목이. 그래서 글을 올린 사람은요, 뭐라고 이제 쭉 한번 제가 인스타그램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개와 만났던 A와 만났던 여자입니다. 그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 하였습니다. 수많은 여성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고 그 중에는 연예인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그 와중에 연애도 하셨더라고요.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남을 며칠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 국가대표 A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한 인스타그램이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지금 뒤덮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 A 선수가 사는을 벗고 있는 사진과 영상까지도 올렸어요. 그리고 A의 핸드폰에는 여자들의 영상 사진이 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사과하길 바란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해당 글은 이 온라인 선상에요. 이 인스타그램에 13시간 정도 게재돼 있다가 지금 현재는 이가 게시물 없음 상태로 처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정을 만든 사람은요, 이제 이 인스타그램의 글을 아마도 비공개로 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계정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요, A 선수와 관련된 글 이외에 다른 글은 일체 없다는 점이 특색이에요. 그리고 이 글이 말이죠, 이제 온라인을 타고 돌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A 선수의 이 SNS 소셜미디어 계정은 현재 완전히 비공개 상태로 지금 전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선수가 소속된 국내 이 관계자는요,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사진, 영상 게시 이런 거에 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A 선수는 과거에도 유명 걸그룹 멤버와 연문을 탄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도 출전했고요. 지금도 국가대표 공격수로 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A 선수 중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SNS 글 전면 부인하고 이 법적 소송으로 지금 나가겠다. 강경 대응 조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이거 사실관계 상당히 국가의 위신과도 관련되고요. 더군다나 현재 우리 국가대표 선수로 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대표팀의 명예에도 상당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우려가 되고, 이런 관계는요, 명명백백하게 그야말로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조속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기록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이 기본적인 예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들어온 이낙연 전 대표가 먼저 전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또 먼저 전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전화를 하는가, 이것도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오늘 말이죠, 이재명이가 장충체육관에서 6.25 행사가 열렸어요. 6.25 행사가 열린 다음에 기자들의 취재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을 한 것이,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이낙연 대표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백지땅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요렇게 먼저 자기가 전화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예, 먼저 전화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가 직접 기자한테 현장에서 대답한 얘기가 이 먼저 전화를 했다 이겁니다. 이 백지장도 받들어야 이 어려운 시국에서 받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이재명이가 어마어마하게 이낙연의 기국, 그 기국에 따른 이 파장, 이거를 굉장히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경선 과정에서도 서로 라이벌 했지만은 지금 이재명의 가장 큰 취약점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꼬리를 내려서 이 안부를 전화한 것이 아니냐. 마장에 말이죠. 이재명이가 아무런 지금 리스크가 없다.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전화를 안 할 사람이죠. 그런 이재명의 인성을 볼 때.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물론 이제 총리까지 했지만은 전직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국한 사람이 이 기존의 현 대표한테 인사하는 게 이 정치적으로 이제 이 프로토콜에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직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물론 선배 대표이긴 하지만 먼저 전화했다라는 얘기는요,
이 이재명이가 뭐 이게 이제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보면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꼬리를 내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이제 문재인이 6.25 오늘 메시지를 내놓고서 미중 대리전이다. 지금 아주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오늘 SNS에 6.25 전쟁 73주년을 계기로 뭐라고 올렸냐면 수많은 무명 용사께서 남겨준 뼈아픈 교훈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한 국방력과 국익 중심의 전략적 자율 외교로 평화를 지켜낸 것이 진정한 호국 보훈이다. 여기서 말이죠. 뭐 전쟁은 없어져야 된다.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막연하게 전쟁은 없어져야 된다. 일반론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도 문재인과 비슷한 북침 책임론 이거를 건들고 싶지 않은 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전략적 자율외교다. 이 자율외교라는 말은 사실 뭐 저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제가 그래도 외교안보를 한 30년 다뤄봤는데 자율외교라는 말은요. 흔한 이 워딩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미동맹의 복원 이거에 대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주로 쓰는 워딩이 뭐냐 균형 외교를 썼거든요. 근데 균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율로 이걸 바꾼 거예요. 이거는 균형 외교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 정치권에서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성문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율 외교라고 하는 것은요. 북한에게는 자주 외교하고 비슷한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외교 노선은요. 문재인식 대북 정책과 이 외교 노선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이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 18개 태평양 도서 국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라고 있는데, 이 3호국의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공동행동을 촉구하는 그러한 이 서한을 이 민주당 의원들 167명 전원 명의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도서국 18개 국가인데 호주, 피지, 마셜제도 이런 조그마한 나라들 그리고 이제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사무국 여기에 이제 보냈는데요. 이게 하나의 우리 외교 주권, 외교 주권을 갖다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지금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전혀 맞지 않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요, 일본이 지금 요청에 의해서 IAEA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 가장 권위 있는 국제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내달 초에 지금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가는 걸로 대부분의 국가들이요 전부 다 IAEA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한국만이 이러한 IAEA 검증 능력을 무시하면서 독자적으로 지금 이러한 반대 서한을 보는 거예요. 반대에 연대하자. 자, 이게 그래서 상당한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이게 이런 편지를 보내려면요, 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편지를 보낸다는 거가 이제 의총에서 거론된 것까지는 아는데, 이 편지 서한 내용 자체는 의원들이 지금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비밀리에 지도부가 몰래 보낸 거예요. 도둑 서한을 보낸 거예요. 예, 이게 상당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흐름하고도 맞지 않고 당내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그렇죠? 비밀리에 왜 의원들한테 내용도 안 보내고 보낸다는 이 사실 자체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이 얘기는 이 편지 자체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외교적인 논란을 야기하는지를 이 보낸 민주당의 주체 이 지도부는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보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 편지에 이제 반대하는 거잖아요. 오염수 반대를. 그러면 오염수 반대의 이유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적 근거, 객관적 자료 단 한 자의 근거도 없어요. 오로지 외교, 이 정치 공세 논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지금 파문을 낳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교부가 이번 이러한 연대 촉구 서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긴급 보도문을 지금 날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외교부의 긴급 공지문을 보면은요, 민주당의 이러한 서한 발송은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 외교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옳은 얘기죠. 예, 그리고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정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는 채 도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렇게 우리 지금 외교부가요, 예,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예. 자, 그리고요, 그 당시에 지난 이런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한 공동행동 촉구 소환과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지난 21일 날 이재명하고 박강훈이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민주당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슈무력이 발견되고 국민 불안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감하는데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에 서한을 보내서 해양안전과 먹거리 안전 등 공통의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 청구와 제소를 비롯한 협력을 촉구할 것이다. 그래서 국제재판소로 끌고 갈 것까지 지금 입장을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망신으로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망신 연속 시리즈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겁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알려지게 되니까 우리 취재진들이 서한 내용이 뭐냐 공개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부 이 민주당에서는 극렬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반대 이유가 아주 궁색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뭐라고 반대하고 있느냐? 만약 서한을 공개하면 상대 국가에게 회신할 것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공개하기 어렵다. 회신이 오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압박하는 모양새가 돼? 공개한다고요? 아니,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내용을 다 알게 되는데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압박의 강도가 달라집니까? 아마도요, 이 편지를 받는 태평양 도서국가들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기네의 외교 주권상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한국 정부도 아니고 일개 정당이, 그것도 야당이 나서서 편지 공세를 펴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외교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측면에서도 이 서한을 받은 국가에게 굉장한 분노를 야기한다. 외교적인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윤재욱 원내대표도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민주당의 서한 발송이 구체적인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의미다. 국제적 망신이다. 그리고 서한 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자신이 있다면 서한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는 것은 내용에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옳은 얘기죠. 그리고 박재출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도요, 한국 정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서한을 보낸 행위 자체가 큰 문제다. 국제 공조라는 명분으로 민주당은 괴담까지 수출하느냐. 그리고 강민북 대변인은 의원 1000명으로 서한을 보내면서 한 차례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사실상 명의 도용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지도부가 광우병 대담처럼 근거 없는 논란을 더 키우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외교 사고입니다. 일종의. 예. 그리고 이거는요, 지금 오늘 TV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누구냐? 지금 이재명의 비선 실세.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은 누구냐? 이한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한주는 누구냐? 이재명하고 30년 직이고요. 전 경기 연구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굉장히 가깝게 알고 지낸 사이고요. 그리고 이한주는요, 이재명한테 기본소득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이런 정책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한주가 말이죠. 이래경이라고 하는 이래경이를 갖다가 추천을 한 바 있고, 이번에 김은경이도 상당히 추천하는데 영향을 행사했다. 그리고 또 이 혁신의원들 7명을 지금 발표했는데요. 이 7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개입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TV전에서 직접 이한주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물에 대한 조언 정도만 해준 것이다. 이재명하고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부인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요. 뭐라고 비판이 나오느냐. 이 이한주 때문에 친명이 이렇게 친명일색으로 혁신위가 구성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비판과 분노가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 혁신위의 이한주 입김이 크게 들어서 결국은 이 비선이 민주당의 사당화를 지금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7명 중에서 지금 5명 정도가 친명 일색이다, 친위부대다 이런 비판인데요. 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요, 김혜경이의 이 김혜경이하고 말이죠. 김혜경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혜경의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이해식이에요. 이 정도면 뭐 친명 정도가 아니죠. 친명 이상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선호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그리고 외부에서는 김남희 변호사, 서복경 더가능 연구소 대표, 윤형중 LAB 2050 대표, 이진국 아주대 이 로스쿨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이 교수, 이렇게 5명인데요. 이 중에 이해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직 조직사무부총장이고요. 이선호 위원장 역시 친명계고, 그리고 이해식이는요, 이 김혜경의 비서실장을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윤형중 LAB 2050 대표의 경우에는요, 이재명 대선 후보 제주 선대의 공동정책총괄본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주대학의 이진국 로스쿨 교수의 경우에도 작년에 이 대표 지지선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차지호 카이스트 이 교수도요, 지금 이재명의 대리인으로 선관위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한 바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완전히 친명 일색으로 딱 포진되어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김은경 혁신위는 무늬만 혁신이지 사실상은 이재명 이게 이 공천권 행사를 위한 혁신 방안 마련에 매진할 따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TV조선에서 말이죠. 이 이한주가 결국은 비선 실세이다. 이거를 폭로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번에 지금 7명이 일단 혁신으로 임명이 됐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4명 정도를 더 지금 이제 임명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이 관련 동향을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